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와의 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심코 한 말이 큰 문제로 이어져 후회했던 적 말입니다. 지난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던 한마디가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 이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들었던 순간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말 6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멋진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기 쉽다. 자랑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신뢰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당신이 산 멋진 차를 자랑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 새 차 샀어. 진짜 멋지지. 옵션도 최고급이고 드라이브할 때 정말 환상적이야. 처음에는 친구들도 우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항상 자랑만 하네. 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노자의 지혜를 빌리자면 자랑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은 금방 사라지고 남는 건 불편함 뿐입니다. 자랑을 들은 사람들은 점차 멀어지고 자랑을 한 본인 역시 자랑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랑은 종종 사람들 사이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지혜로운 현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는 나무와 같다. 시간이 지나도 단단히 뿌리를 내린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공유해야 할까요? 현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겸손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자랑 대신 성과를 공유할 때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얻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끝났어. 팀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야. 모두가 최선을 다했거든.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 높아집니다. 결국 자랑은 자제하고 겸손하게 성과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잊지 마세요. 외부의 인정보다는 내면의 만족을 추구하세요. 자신의 성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배려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은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자는 말했습니다. 의리란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의리와 신뢰는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의리와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그 친구가 어려운 가정사나 개인적인 문제를 말한 상황입니다. 사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남편이 바람을 핀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친구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다른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너 혹시 알고 있어? A가 요즘 집안 문제 때문에 힘들대.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비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친구는 자신의 비밀이 퍼진 것을 알고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주위의 지혜를 빌리자. 타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와 의리의 핵심입니다.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이야기한 것이므로 그 신뢰를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밀이 퍼지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비밀을 듣는 순간 그 비밀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 비밀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공감과 이해는 비밀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유지하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만약 그 비밀이 너무 무겁거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없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혹시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나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견해는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의 도는 너무 치우치지 않는 데 있다. 여기서 중용이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합니다. 공자는 시적에서도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우친 견해는 갈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며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고 다른 사람은 그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책책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견해가 치우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를 빌리자면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도 중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견해를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치적 논쟁은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차분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균형 잡힌 의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의 도를 따르며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적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이해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받거나 단순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가정의 일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외부에 알리면 문제만 더 커진다. 이 말은 가족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이 결국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가정의 평화를 해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친구나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 요즘 난리도 아니야. 우리 애가 결혼을 한다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어. 친구는 처음에는 동정심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관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해와 편견들이 내 주변을 맴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는 그런 사람, 우리 가족은 그런 가족으로 낙인 찍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문제를 형제끼리 논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의 중재와 조언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실수나 후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과거의 한 실수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결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은 과거의 실수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과거의 실수를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예전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그때 이렇게 행동했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마음속에 당신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며 과거의 실수를 드러냄으로써 타인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그 실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자신의 비밀로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수를 타인에게 말하고 싶은 순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반성하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그 교훈을 내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행동에 집중하고 과거의 실수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세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핵심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핵심만을 간단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이나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세요.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감정을 관리하세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 여러분, 자신의 재산 상태나 빚을 타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하며 외부에 드러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빈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빈곤을 누설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김 씨는 최근 사업이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전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함께 하던 중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 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어. 이후 김 씨의 경제적 상황은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김 씨를 걱정하기보다는 그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추측하기 바빴습니다. 회사 나가더니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공개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무능하거나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과도한 관심이나 조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언이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은 신중하게 다루고 필요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공개하지 말고 타인의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존중하세요.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경제적 성공이나 재산 상태를 타인에게 자랑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을 과시할 경우 빈곤을 말했을 때보다 더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부동산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자신이 구매한 고급 차와 집에 대해 자랑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집도 큰 걸로 바꾸고 좋은 차도 샀어요. 다 투자 성공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김 씨 성공에 대해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친구들은 김 씨의 성공에 대해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그가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겨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배려하고 성공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특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성공을 공유할 때는 긍정적,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세요. 성공을 나누고 싶다면 자신의 노력이나 전략 과정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겪어온 삶 중에 타인에게 말했을 때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왔던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적어주세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힐링지혜였습니다.